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여 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춘3월 첫 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메트로 애틀란타를 포함한 조지아주 일대에 3.5에서 6인치가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비로 인해 금요일경에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홍수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월요일인 2일은 소나기 정도로 비가 내리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밤에는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천둥을 동반한 비는 수요일 밤까지 계속되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는 목요일부터 개어서 금요일에는 완전히 맑은 날씨가 돌아올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나오고 플로리다와 뉴욕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워싱턴주 킹카운티 커틀랜드에 있는 에버그린 헬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9일 숨을 거뒀는데요. 한 명은 50대 남성, 또 다른 한 명은 70대 남성입니다. 이곳에는 2명의 사망자 외에도 고령의 위중한 환자가 3명이나 더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즉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플로리다 보건당국은 힐스보로 카운티의 한 성인과 매네티 카운티의 한 성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힐스보로 카운티 주민은 이태리를 여행하고 돌아와 격리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진 반면 매네티 카운티 주민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병된 것이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염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에서도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옴에 따라 동남부 일대 방역 당국들에는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한 여성 주민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은 최근 이란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은 7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44명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에 탑승했던 여행객이고 3명이 중국에서 발병했으며 미국 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4명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날로 커져가는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해 오는 금요일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은 조지아주에 현재 약 200여 명이 자가격리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중국 등에서 입국한 경우이고 아직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라 불리는 날인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의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점쳐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총 4차례 경선이 있었지만 내일은 하루에만 14개 주에서 한꺼번에 경선이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성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온건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첫 아이오와 커거스에서 깜짝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부티지지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해 부티지지의 지지자들이 누구에게 쏠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북한이 한국 시간 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체는 230km가량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형 방사포나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쿤밍대학의 후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65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경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1월 우한을 방문했다가 쿤밍으로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성은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해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요. 지난달 9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회복돼 6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이 여성을 포함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사례가 14건에 달합니다. 중국과학기술부 생물센터는 환자의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활성화하는 것을 막고 환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부군을 겨냥한 터키군 공격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시리아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터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터키군은 1일 시리아 서북부에 드론 공습을 감행해 정부군 19명을 제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몇 시간 앞서 터키는 시리아 군사항공기 2대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자국군 33명이 숨지자 시리아 정부군을 겨냥한 군사작전 수위를 높였는데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새 정부군 1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시리아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터키가 시리아 상공을 비행할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와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치열한 전투가 자칫 러시아와 터키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학을 2주일 추가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개학일은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중요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일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에 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을 지도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에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학생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둘째 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해 예습과제를 내고 학습 피드백도 제공합니다. 각 학교는 수업 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개학이 미뤄진 총 3주만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일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도 휴원하도록 재차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가족 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대 10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최대 5일에 대해 50만 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논란 이후 처음으로 2일 오후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당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우리도 즉각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정말 면목 없다며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이어 당국에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며 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게도 용서를 구한다면서 또 한 번 큰절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적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부터 완전히 개통된 전남 여수 고흥 연륙교회는 지난 주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28일, 29일에는 8,294대, 일요일에는 19,944대의 차량이 이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다리가 연결됨에 따라 여수에서 고흥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차량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1일 오후에는 지정체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실내에는 갈 수 없어 드라이브를 나왔다면서 푸른 바다와 섬을 보며 운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4시 현재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33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자정에 비해 12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망자 공식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지자체 등에서 사망자가 전날 자정보다 4명 추가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늘었는데요. 추가 사망자 4명은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 3월 2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